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곽사준입니다. 네. 읽고 왔더니 더 늦게 되네. 네, 오늘 공매도로 당하고 왔습니다. 네. 욕이 나오네. 특별한 날이었죠. 나 방송에서 방금 전에 욕할 뻔했어.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네.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심심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아침에는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팔아서 좀 이상하다. 저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변하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팔아 아침에. 근데 팔다가 좀 말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랬는데 결국 마감은 한 600억 정도 매수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 팔았다는 거 정도 수준이죠. 네. 주간 기준으로 잘라보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까지 판 게 너무 많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잊어먹자.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난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사줄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걸 기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한국 시장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왜냐면 무역 수지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대단하거든.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미국처럼 엄청나게 안 오른 건 아니야. 올랐지만 미국처럼 엄청나게 올랐느냐? 우리가 PER 배수 20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내년도도 이 정도만 이익을 해준다고 하면 안 살 이유는 없거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보는 올해 시장 이익 전망치랑 네. 외국인이 보는 이익 전망치랑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네. 그래서 그 괴리가 좀 좁혀져야지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잘못된 거지. 블룸버그가 잘못했다. 지니들이 우리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아무리 우리가 잘 못 맞추고 변동성 있다 해도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훨씬 정확하죠.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막 변동이 있으니까 얘네들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야 워낙 순환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도 못하게 좋은 실적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렇죠. 블룸버그 실적 잘못된 거야. 네. 사실 이때까지 과거를 봤을 때 국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연초에 제일 높았고 연말로 갈수록 떨어졌잖아요. 올해는 조금 예외적으로 연초에 낮았고 네.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국내 증권사 전망치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외국인 순매수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치가 나왔으니까 다들 깜놀 마치 우리 까톡 이런 거죠. 깜놀 이런 지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게 시간을 지나면 블룸버그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블룸버그에 반영이 되면 그때서야 외국인들이 살 거라고. 외국인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만드시듯이 한국 실적 보고 기업들 보는 거예요. 근데 대전제는 한국 주식이 싸다는 건 알고 있거든. 건데 더 싸지는 거야. 실적이 좋으면.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미국 시장도 별로 매력도 별로고 해서 한국 시장 살 때가 됐는데 애들이 좀 늦네. 애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각도의 TV 좀 봤으면 좋겠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얘들아.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국인이 싼 거에 그렇게 매력을 느낄까? 이때까지 외국인이 돈을 많이 벌어온 방식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워낙 고밸류인 시장에서 많이 수익을 냈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멀티플이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싸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매력 포인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반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 시장은 작기 때문에 그거는 있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크니까 소비 주식들이 실적 좋으면 빵빵 지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 작아서 실적 좋다고 지르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세계 글로벌리 피크아웃이 아니냐 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시점 되게 좋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오늘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예상했던 대로. 왜 예상했었지? PMI 47 나왔어.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전거 지금 자빠지기 직전에 페달 밟아야 돼. 뭔가 해야 돼. 안 돼.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을 그래도 우리가 중국 시장 참 잘한 것 같아요. 중국을 보니까 한 축이 해설이 돼. 계속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페달 안 돌릴 수 없고 페달 돌리면 결국 수요 증가가 분명히 한 군데서 터지는 거예요. 세계 글로벌리하게. 네. 그러면 그 수요 채워주려면 한국 공장들 돌아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국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시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둘 다 보합세에 보였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600억 매수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46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일본 시장은 1.8% 올랐고요. 홍콩 상해도 1%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만 조금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어제 뭐 그 전일 미국 시장도 약간 보합세를 보였죠.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이제 미국 8월 고용 지표가 고용자 수가 23만 5천 명이 네.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가 72만 건 정도였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으로 많이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탕수육을 샀고요. 네, 잘 난- 먹었습니다. 알았어. 나쁠 거라고. 그래서 선빵 날린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이겨도 뭐 이렇게 기분이 별로네요. 그때 80만 명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겨도 좀 비슷하게 맞춰야 그렇지. 이긴 느낌이 드는데 사실 둘 다 틀린 둘 다 거지. 너무 틀린 거죠. 그래도 뭐 흔쾌하게 제가 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곱하기 3개, 세 그릇은 사야 되지 않느냐. 아, 아니, 저도 이렇게 어. 세 그릇이나 얻어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그럼 때문에 이거 양심적이에요. 지금 뭐 양심이 80만, 있습니다. 80만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지 사실상. 네. 제가 한 40만, 50만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랬으면 뭐 세 그릇 탕수육에 팔보채 뭐 깐풍기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죄책감 없이 네. 시켰죠. 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최근 보도에서 이제 4분기에 파운드리 웨이퍼 가격을 15%에서 한 20%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보도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조사 결과 이 가장 쇼티지가 심한 건 14나노, 28나노 제품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이미 해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5G 보급률 상승에 따른 이 PMIC 수요 증가 때문에 8인치 웨이퍼에서 쇼티지가 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DDI 쪽 28나노 역시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여기다 공급 증가까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고객사가 TSMC보다는 조금 일부 고객사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폭은 TSMC한테 좀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TSMC만큼은 못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어쨌든 가격을 인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큰 뉴스죠. TSMC보다 훨씬 더 큰 뉴스지. 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전자한테 네.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 예를 들을게요.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잘 되는 기업은 원래 잘 되지만 죽을 기업도 살아나는 게 경기 호황 아닙니까? 네. 그죠? 한 개 기업에 있는 회사에 일지라도 경기가 좋으면 살아나요. 그러다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 한 개 기업부터 자빠지고 좋은 기업 살아남으면서 죽은 기업도 점유를 갖고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산업 순환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파운드리 업체가 좋으면 1등 기업 원래 좋았어. 네. 그 다른 데가 시장이 안 좋아도 원래 좋았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냥 좋아. 근데 이게 맡길 데가 없네. 큰일 났네. 쟤네한테 맡겨야 돼. 믿을 수 있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쟤네한테라도 맡기자.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 쟤네한테. 그리고 기계도 좋은 게 많은데 그냥 맡겨.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는 원래 캐퍼 30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개 받을 거 100개 받아요. 110개 받을지 뭐 밤일 해가지고 120개 받을 수 있는데 얘는 100개 가지고 밖에 공장에서 50개밖에 못 받는데 얘네가 80개 90개 받는다니까. 그럼 누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좀 억측인가요, 제가? 이건 삼성이 훨씬 좋아, 제가 보기엔. 그렇죠. 게다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업력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업력을 길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TSMC보다 부족한 게 저거죠. 패키징 기술이잖아. 네. 근데 TSMC가 패키징 그렇게 나왔던 게 그냥 업력하고 상관없을까요? 저는 업력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삼성도 계속 이제부터는 업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급을 했던 게요. 리포트에서 오스틴팹 정전 이후에 물량이 좀 회복이 돼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는 전 반기 대비 25% 성장을 한다고 20% 성장하고 전년 대비로는 올해 하반기가 25% 성장한다고 네.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는 20% 정도 또 추가로 성장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마진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19년에서 20년에는 한 자릿수 마진이었지만 이번엔 두 자릿수로 전망을 했습니다. 진짜 마진 없었네. 마진 굉장히 무섭죠. 음. 예전에 없었다고요? 야, 충격적이네. 한 자릿수였다고? 19년, 20년에는 그랬대요. 와, 공짜로 사업해줬네, 진짜.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매출도 뭐 20%씩 상승하고 마진도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은 이익으로 굉장히 좋겠죠. 시스템 LSI 사업부의 2023년까지의 매출 비중은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후반대를 차지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OLED와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10만 7천 원을 유지를 했지만 오늘 외국인들 이 리포트를 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 정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그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익을 주는 중요한 사업.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너무 부끄럽다, 진짜. 안 부끄러워요? 예. 파운드리 사업이 가전제품, 아직 시작. 파운드리 사업이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나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지네. 설마 저거보다 훨씬 나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아까 그 한계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과한, 이거 또 돌멩이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하고 비교를 하지? 너무 부끄럽네, 진짜. 좀 심한데요? 네, 어쨌든. 뭐 수치상으로 봤으니까. 네. 네, 그리고 텍사스주 지역 매체에서 9월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 그리고 삼성전자 간에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아마 이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해결이 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신규 파운드리팹 후보지 중 하나가 이 테일러시인데요. 네. 앞서 보도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일러시에선 지난 6월에 삼성이 제안한 10년 동안 3,600억 원의 세제 인센티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걸 승인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테일러시 의회가 170억 달러의 공장 건설 지원을 위한 심의 의결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테일러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8일에 열릴 회의는 제안 조건을 최종 논의하고 심의하는 자리고 여기서 도출된 제안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 조건과 검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팹 후보지는 아직도 5개 정도입니다. 오스틴, 테일러, 애리조나의 구디어, 그다음에 퀸크리크, 뉴욕 제네시 카운티. 네, 조금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5곳이 아직 후보입니다.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물과 전기가 많아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요 인기 많다는 소식은 계속 많이 전달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야, 이게 처음 갤럭시 나올 때 기다리던 그림이 이제 그려지네. 두 번째에서. 네. 중국에서는 지금 사전 예약 대기자도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일에 이제 타오바오에서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914만 명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Z 플립 이 모델이 3분 만에 3,000대가 완판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서 시초에는 사실 폴더블 관련주들이 뭐 두 자릿수 상승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뭐 파인테크닉스는 3% 상승, 로체 시스템즈 3%, 세경 하이테크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DKT는 오늘 무상증자 신주 상장 권리 공매도 날이어서 DKT는 8%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 화학도 오늘 되게 많이 샀거든요. 네. 이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3% 넘게 3.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새로 뭐 특별한 나온 소식은 없는데 지난주에 나온 LFP 배터리 개발을 한다 이런 네네. 소식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게 지난 그 NCM 배터리 화재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에 대한 좀 보완책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어쨌든 GM에서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뭐 협업은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모델 3, 모델 Y에 이어서 애플과 리비안도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애플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예, 그렇죠. 네. 기존 장점에 더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까지 좀 높아져서 NCM 대비 단점이라고 불리던 이 에너지 밀도 부분까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시장 조사업체 우드 맥킨지가 배터리 종류별 비중을 2015년에는 이 NCA 등에 포함된 3원계 배터리가 70%였고 LFP 배터리가 10%였는데 이게 2030년에 되면은 둘 다 30% 비중으로 동일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LG화학만 좀 특별히 3.5% 정도 올랐고요. 네. 삼성 SDI는 1%, SK이노베이션은 그냥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LFP로 넘어가면 한국 기업들은 별로 재미없죠. 중국 애들이 싹 다 도륙 치는 거예요. 그렇죠. CAT는 이미 준비를 많이 했고 BYD는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게 이제 우리는 고성능이라고 해서 이걸 3원계 채택을 한 거였거든요. 네. 이거 일종의 프리미엄 배터리. 네. 그래서 잘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터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소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꺼지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배터리 때문이다. 배터리 터지면 안 꺼지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뭐 만땅 충전해서 몇 킬로 가는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기차에 있어서는. 네. 저것도 터지긴 터지는데 터질 때 별로 약하게 터지더라고요. 천천히. 그 NCM처럼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짜 확실히 덜 터지고 대신에 저거 추운 날 급전직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된다는 소린가요? 추우면 아예 훅 죽어버려요. 우리 혹시 뭐 추운 날 핸드폰 막 이렇게 들고 다녀보신 적 없죠? 추운 날이요? 그게 사실 애플이 좀 취약하잖아요. 아이폰이 갤럭시 대비해서 추운 날씨에 막 배터리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거치해놓고 다니를 보면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져. 추운 날 겨울에 영하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LF는 더 심한 거라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팩 기술이 증가를 하면서 LFP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 가격도 상당히 싸거든. 그렇죠. 그리고 알루미늄주는 뭐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진짜 엄청나게 오르네. 예, 조일알루미늄이 2%, DI 동일 3%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5년 동안 장기 호황 지속될 것이다. 그 초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좀 좋았는데 그 중에 후성이란 종목이 오늘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KTB증권에서 김양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19,000원에서 21,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이 주요 제품인 전해액 첨가제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차트로 봤더니 정말 놀랍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7월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뭐 9월까지도 엄청나게 더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네. 이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과 중국 팹 재가동 영향에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이 전해액 첨가제 가격은 2022년까지 지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완성차 업계에서도 앞다투어서 장기 계약이 나서는 등의 이 수요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29%, 270%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아주 좋은 호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후성 제외하고도 뭐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8% 올랐고요. 동화기업도 2.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5G 장비주들이 오늘 좀 대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예,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달러의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이 이달 중에 하원 표결을 앞둔 상황이고요. 이 물리적 인프라 예산안 내용에는 광대역 통신망 교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낡은 도로나 다리 개보수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서진 시스템이 8.5% 상승했고 KMW가 7%, 에이스테크 5.7%, HFR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백신 관련주가 오늘 뭐 낙폭 보이는데 이 회사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백신 임상을 모집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 임상 2회 이상 시험 대상자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300명 대상의 85세 고연령층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14.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간에 많이 올랐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8% 하락, 유바이올로직스는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번에 그 오버행 물량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는 물량이 나올 텐데 SK 케미칼의 대주주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 이외에 기관 투자자 물량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도 그 오버행 물량 우려 때문에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7월 국내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5% 증가를 했거든요. 네. 특히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72% 증가한 2조 3,7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폭염 등 기후 영향에 이제 가전이나 전자, 통신기기 거래액도 48% 전년 대비 증가한 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야외 활동이 좀 줄어들었죠. 문화레저는 11% 감소했고 화장품도 많이 안 나가니까 화장 덜하니까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 그중에 특히 모바일 쇼핑이 72% 비중이나 차지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근데 오늘 뭐 온라인 쇼핑 결제를 담당하는 PG사들 주가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많이 조정세를 받았고 아직 크게 뭐 반등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4주 정도만 잘 넘기면 이 코로나가 있기 전
이전 그 일상에 가깝게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4주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을 합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이고요. 뭐 특별 어떤 지역은 뭐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은 10시로 연장이 됐죠. 백신 인센티브도 6인까지 허용해줬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75명 나왔습니다. 이게 주말 뭐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아직 그 2,000명을 안 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률도 지금 34.6%까지 올라왔고요. 1차 접종자만 하면 58.4%까지 그래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 얘기인데요. 세금을 7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 정도 부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임원들이 체납 세금, 이자, 벌금 등을 기존에부터 좀 논란이 돼 있었거든요. 요거를 드디어 과세당국하고 8조 원 내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결국 이제 그동안에 좀 부적절한 절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의 임원들과 가족의 자금만을 운용하는 게 이 메달리온 펀드인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메달리온은 이때까지 바스켓 옵션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단기 매매 차익에 불과하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이 세금을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로 한 거죠. 네네네. 체납 세금은 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들이 가입하는 펀드는 아니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가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뭐 고객과의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내고 나면 수익률, 누적 수익률 확 줄어들 거예요. 펀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그렇다면 뭐랄까 이 수익률이 깜짝 놀라잖아요. 눈알 뒤집힐 정도 66%. 근데 보수차가 뭐 33% 가량. 보수가 어마무시. 거의 절반이 보수인데 이 펀드의 그 누적 수익률이 확 떨어지겠네. 이거 내고 나면.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맞는 수치였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하고 다르게 네. 주식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했다면 좀 절감을 해주거든요, 세금을. 근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뭐 몇 초 만에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단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간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요 세금 적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세금 적용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어떤 방식인지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건 신화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거 내고 나면 연평균 수익률이 확 떨어질 텐데 그 연평균 수익률을 어떻게 기록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